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원자와 전기력 단원에서 마찰 전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작동됩니다. 이 휴대전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번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전기 현상의 한 예입니다. 그럼 이 전기 현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기 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전하입니다. 이 전하는 물질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혹은 양전하와 음전하라고도 하죠. 이 전하의 개념은 원자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원자는 그 중심의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은 원자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무겁죠. 이때 이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원자의 크기가 10의-10승 미터인 것에 반해 원자 핵은 10의-15승 미터입니다. 이는 마치 원자가 이 야구장 전체라고 하면은 원자 핵은 이 야구장 안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원자 내부의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죠. 이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요. 이 원자 핵 주변을 떠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 양성자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이 원자 자체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원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는 왜 원자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전하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평범한 빨대를 이렇게 장치를 하고 이 빨대와 휴지를 문지릅니다. 그 뒤 휴지를 빨대 가까이 가져가면 빨대가 끌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혹은 반대로 휴지와 문지른 빨대끼리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들은 서로 밀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원래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물체가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물체는 전하를 띠게 되고요. 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대전됐을 때 우리는 이를 마찰 전기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과정은 한쪽 물체에 있던 원자 속 전자가 다른 물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균형이 깨져서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체들 사이에서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기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과 서로 밀어내는 힘이죠. 자, 정리하면 전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고요. 마찰에 의해서 물체는 전하를 띠게 되죠. 이를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기력의 방향은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들은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량,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하고요. 두 물체가 멀수록 전기력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Q1이고요. 다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Q2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전하량의 단위는 C로 표현하고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쿨롱이라 함은 어떠한 도선의 단면을 1A의 전류가 약 1초 동안 흐를 때 이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이 바로 1쿨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Q2는 2쿨롱이라고 두죠. 그럼 이때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이 전하량 앞에 부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요. 이 둘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떤 비례상수 K에다가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를 찾아내신 분이 쿨롱이라는 분이고요. 이 전하량의 단위도 이 분의 성함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에 관한 공식을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법칙이죠. 그리고 이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원자 내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 전기력은 약 137억 년 전에 빅뱅 이후에 원자가 형성될 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 핵이나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 핵, 그리고 전자들이 굉장히 처음에 많이 쏟아졌으나
이 녀석들이 떨어져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잡아당기는 힘, 전기력 때문에 원자를 형성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예들을 바탕으로 기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A와 B라는 전하를 두 위치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Q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았더니 전기력이 0이라고 하네요. 이때 만약 A의 전하가 플러스였다면 Q 지점에 있는 전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혹은 A 전하가 마이너스라면 Q 지점의 전하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플러스 1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기 때문에 이 B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 A에 의해 작용하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A가 플러스인 경우 이 플러스 1쿨롱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B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왼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B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혹은 A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보면 B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B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경우 중 우리는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A의 전하량은 Q1이라 두고 B의 전하량은 Q2라고 하죠. Q와 B 사이의 거리를 A라 두면 Q와 A 사이의 거리는 2A가 됩니다. 아까 쿨롱 법칙 기억나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럼 A에 의해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면 이를 FA라 두죠. K는 그대로 두고 거리가 2A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4A 제곱이 되고요. 두 전하량의 곱 Q1과 1쿨롱의 곱이 되겠죠. B에 의해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A 제곱분의 이번에는 Q2 곱하기 1이 되죠. 이때 이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A 제곱이 날아가고 1이 날아가고 K가 날아가면 Q1은 4Q2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요. 이는 A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이 B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의 몇 배다? 4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쿨롱의 법칙을 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전하량은 4배가 되어야만 같은 전기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이 Q뿐만 아니라 P와 R에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두었을 때 전기력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린 직관적으로 플러스 1쿨롱을 Q에 두었을 때 전기력이 0이었기 때문에 이를 P 지점으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A의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A와 B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A와 B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이 녀석을 R로 가져가 봅시다. A와 B가 플러스 전하라면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A와 B가 마이너스 전하라면 둘 다 왼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겠죠. 즉 A와 B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P와 R에 넣었을 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예제 문제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